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고체 에너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띠 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수소 원자의 이제 보호 원자 모형 모델을 이제 배워봤는데, 그것은 이제 수소 한 마리를 다룬 겁니다. 즉 수소 기체를 다룬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고체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떠한 원자가 있었고요. 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원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주변에 옆에 원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가지고 있는 요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독립적일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원자가 이렇게 멀리 있는, 여기 원자가 있었는데 여기 원자가 멀리 있었는데 얘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충분히 얘가 가까워진 거예요. 요 그림처럼. 그렇게 되면요, 요렇게 되겠죠. A 원자의 에너지 준위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종류 A 원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도 이렇게 동일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면요,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독립적이지가 않고 서로 이렇게 막 부딪혀 가지고 뭔가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일 때, 즉 원자와 원자 사이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입니다. 근데 점점 그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즉 고체 상태나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간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얘네가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준위를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요렇게 삑사리가 나가지고 얘네들이 살짝씩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 상태에서는요,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밀어내다가 밀치다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나눠집니다. 그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요, 얘네들은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들인데,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이제 상태는요, 완전하게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약간씩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미세하게 나눠지는데, 원자 같은 경우 이제 원자 한 마리만 있으면은 이렇게 독립적이고 두 마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 얘가 세 마리 네 마리 그다음에 고체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최소한 아보가드로수 이상의 원자들이 이제 모여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띠를 만듭니다. 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자 수가 매우 많아지고 얘네들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면요, 이렇게 삑살이 나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선들이, 에너지 준위들이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띠, 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고체를 다룰 때는요, 에너지 준위 한 마리를 다루는 게 아니고 띠를 가지고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밴드 티오리, 띠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띠이론은. 자, 고체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먼저 원자가 띠라는 게 있죠. 이제 최외곽 전자에 이제 전자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채워져 있는 이제 최외곽 전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건데, 원자가 띠에는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자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띠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띠라고 하고요. 즉 원자가 전자가 만드는 에너지 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용된 띠라는 게 있는데, 허용된 띠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를 얘기합니다. 원자가 띠도 전자가 실제 존재하는데요, 요 위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전도띠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원자가 띠는 아직 원자에게 이제 속박되어 있는 띠입니다. 근데 요 전자가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즉 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면요,
이 원자가 띠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띠로 올라갑니다. 근데 요 위쪽에 있는 띠는요, 아직 전자가 차여 있지 않는 띠예요. 전자가 안 차여 있는 띠입니다. 근데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띠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 전도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는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띠틈이 있는데 얘는 이렇습니다. 원자가 띠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전도띠가 있는데, 이 띠 간격, 이 띠틈이 높으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전자가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요 띠틈이 아주 작으면은 여기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띠틈은 허용된 띠,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뭐냐 가까우냐, 그걸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 준위가 하나씩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띠를 만들거든요. 그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자과 전자가 모여 있는 요 띠를 원자과 띠라고 하고요. 원자과 띠에는 실제로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제 자유전자화가 되는데,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띠가 뭐냐면은 전도띠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허용된 띠와 허용된 띠, 얘네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를 허용된 띠라고 하는데, 이 허용된 띠 사이에 갭이 크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고요. 갭이 작으면은 에너지를 조금만 받아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에너지 띠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먼저 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도체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버랩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겹쳐져 있어서 띠 간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가 띠에 존재하는 전자가 조금의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홀라당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라는 녀석은요,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겹쳐져 있어서 밴드 갭이 존재하지 않아서 쉽게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갑니다.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하죠. 자, 부도체는 어떠냐면요,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부도체, 즉 절연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반도체는 영어로 세미컨덕터라고 하거든요. 세미컨덕터는 뭐냐면요, 부도체만큼 이렇게 띠 간격이 넓진 않고요. 그 다음에 도체처럼 띠 간격이 없거나 아주 가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띠 간격이 아주 적절하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에서 한 2 일렉트론 볼트 이하로 이렇게 구성된 띠 간격을 가진 애들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왜 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거기에서 이제 2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띠 간격을 가지느냐? 자, 이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게, 반은 도체의 성질과 부도체의 성질을 반 정도 반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도체처럼 행동하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부도체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1.2 일렉트론 볼트에서 한 2 일렉트론 볼트 사이라는 갭 간격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실온 룸 템퍼러처가 얼마 정도 되냐면 25도씨 정도 됩니다.
이때 이 정도의 열 에너지만 가지고도 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요, 요 띠 간격을 넘어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에너지 그 값이 1에서 2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뭐 반만도체, 반만부도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상황일 때 어떤 상황을 만족하면 도체, 어떤 상황을 만족하면 부도체처럼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용어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서 이 에너지를 얻는 것은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면 얘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이라는 거는 고체에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즉 도체는 전기전도성이 좋을 거고 부도체는 전기전도성이 낮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에너지 띠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얘가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냐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도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어서 즉 띠 간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겹쳐 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이렇습니다.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한 덩어리인데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전도띠의 밑쪽 부분에만 이렇게 전자가 차여 있었고 요쪽에 위쪽에 있는 요 띠에 전자가 덜 차였기 때문에 전도띠랑 원자과 띠가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요게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그냥 붙어 있다라고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도체는요, 원자과 띠랑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매우 넓어가지고 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도체 중에서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데요, 나무에 엄청나게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억지로 이렇게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자유전자가 진짜 조금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이제 원자과 띠랑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일렉트론 볼트 뭐 요런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도체 역할을 하고 특정한 상황이 되면 반도체 역할을 할 건데, 일정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전자가 전도띠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를 전도띠로 올리느냐 아니면 올리지 않느냐, 그걸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반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체 에너지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